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신촌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리킴입니다. 네, 오늘 토픽은 리스닝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말답게 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닝 섹션 1, 그리고 2, 3, and 4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섹션 1,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맛배기로 문제를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펜하고 종이 드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Table of Contents,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Week's Guide for Listening. 즉, 리스닝 특히 섹션 1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총 3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1에 어떠한 내용들이 도대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백전백승이잖아요. 누군가를 알게 되면, 적을 알게 되면. 그래서 바로 그 공략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Real Practice. 한마디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배웠던 걸 2번에 바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Rick's Answer예요. 그래서 answer를 바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리스닝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리스닝 스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어휘 혹은 독해 능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연결해서 오답 노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리스닝을 들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타 다른 시험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수능 영어와는 다르게요. 띵동띵동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1번 끝나면 띵동, 2번 끝나면 땡 이렇게 안 나오고요. IELTS는 리스닝 섹션 1부터 4까지 총 40문제, 섹션당 문제는 10개씩 있으면서 그리고 10문제 바로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2번을 풀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채점관이 8번을 얘기하고 있거나 스피커죠. 스피커가 8번을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1번에서 4번, 5번에서 10번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번 끊기는 적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predictability, 즉 예측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성을 잘 하시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리딩 문제 풀듯이 제가 강조하는 것들, 동의어와 유의어를요. 빈칸 옆에 맞추어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전에 해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옆에 한글로라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저랑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스펠링이에요. 이 스펠링은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독해와 어느 정도의 문법에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팅하고 스피킹, 특히 라이팅을 쓸 때는 여러분들은 스펠링을 다 쓰셔야 돼요. 근데 라이팅뿐만이 아니라 리스닝 부분에서는요. 앤서 쉿에 옮겨 적을 때 보통 많으면 80% 이상이 다 숏안서처럼 주관식 형태로 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는 문제를 또 잘 하시려면 스펠링을 잘 두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오게 되는데 그때 스펠링을 특히 약하게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IELTS는 반드시 스펠링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리스닝뿐만 아니라 라이팅까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주관식 풀이가 많기 때문에 스펠링 알고 쓸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지났고요. 세 번째 발음입니다. 바로 pronunciation이라고 하죠. IELTS는 영연방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브리티시 스타일의 영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보통 British people 아니면 Australian 아니면 이런 뉴질랜더 키위라고 하죠. 이런 사람의 발음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는 미국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거의 80% 이상이 다 브리티시이기 때문에 즉 subtle, 뉘앙스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미묘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advertisement냐 아니면 advertisement냐 여러 가지 schedule이냐 쉐줄이냐 이런 단어들이 보통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을 해요.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런 것들도 현장 강의 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아 써서 실제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이제 저랑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섹션 1을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총 3가지는 이미 다 알아두셨고요. 이제 실제로 좀 더 날카롭게 섹션 1으로 들어가려면 구성은 이렇습니다. 보통 섹션 1은 completion, 즉 빈칸 넣기 문제가 95%를 이루고요. 멀티플도 가끔 나옵니다. 보통 10번에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빈칸 넣기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 문제의 구성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1대1 conversation입니다. 바로 숙박, 학교 혹은 렌트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제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폼을 쓰지 않습니까? 양식을 쓸 때 여러 가지 기입을 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함께 데스크 스태프. 파고다로 치면은 데스크 스태프 직원과 여러분의 대화가 되겠네요. 어떤 코스를 원하는지, 내가 이 코스를 원하면 중급인지 상급인지 아니면 초급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섹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리세셔니스트 혹은 데스크 스태프와 대화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총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로 name,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앞에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리킴 혹은 뭐 유니버시티인데 그 앞에 뭐 하버드 아니면 그리피스 유니버시티, 뉴욕 아니면 코리아 이런 형태로 앞에 대문자로 쓰셔야지 틀리지 않고요. 두 번째, 전화번호, 금액, 기간, 즉 numbers. 한마디로 이런 digits 아니면 figures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여기만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떤 학생은 0, 4, 3, 0, 그 다음 5, 9, 3, 다음에 1, 1, 0라고도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0는요. 보통 5, 우리 알파벳 5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 4, 3, 5, 5, 9, 3, 그 다음에 이 1을 더블 1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예상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답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도 한번 보죠. 많이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 10대 자릿수, 그 11, 12, 13과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 내는 수들이 되게 많아요. 채점관들이 제일 많이 표시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내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50불이다. 그러면 $50. 근데 15불이다. 그러면 $15. 바로 뒤에가 조금 더 깁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구간이고요. 우리 학생들 중.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3번하고 4번 보시면요. on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on 뒤에 작대기, in 뒤에 작대기는 보통 우리가 수치를 얘기하거나 보통 on을 얘기할 때는 day와 date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on Monday 혹은 on the first. 오늘은 15th, 15일이거든요. 그래서 on the 15t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은요, 보통 year 혹은 month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번 연도는 2017년도, 그래서 in 201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on 뒤에 나오는 것들은 in 뒤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빗금이 있으면 바로 그걸 예상하고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IELTS 경험이 없으시거나 있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실제 페이퍼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안에 기입을 연필로 하나하나씩 해주는 타입이고요. 저랑 같이 이제 문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출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예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IELTS는 예제 문제가 제 1번 위에 있게 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complete the notes below. 그 다음에 write no more than one word or a numb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처음에 공략하게 되면 자, 이제 예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어 하나나 혹은 숫자 하나를 각 answer에다가 적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숫자 하나, 단어 하나.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랑 같이 예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같이 한번 이제 들어볼 건데요. car for sale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중고차 시장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파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xample, 네, 바로 예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예제 문제를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예제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Brian Park speaking. Oh, hello. I'm calling about the advert in the paper. For the car? Yes, the Mini you've got advertised for sale. Oh, yes. I just wanted to find out a bit more information. Of course. What would you like to know? It's my brother who's interested, actually, but he's not in today, so he asked me to call you. Fine. Great, thanks. So, it's a Mini, Yep. and how old is it? Just coming up to 13 years old.
네, 예제 문제 다들 잘 들으셨죠? 바로 자동차의 나이가 몇 년이냐? 바로 이렇게 들어갔죠. 13 years old입니다. 그래서 바로 13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3살, 한 13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13년 살짝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되게 쉬웠잖아요. 네, 이거는 예제 문제일 뿐이고요. 이렇게 예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릭스 팁이 있습니다. 바로 보득점자들은 보통 이렇게 예제가 나올 때 2분, 적으면 1분 30초 혹은 2분 30초 사이에 빠르게 섹션 1부터 4까지 독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보통 독해가 빨리 진행이 되면 그만큼 문제에 대한 예측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독해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섹션 3나 4에서 독해가 밀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릭스 IELTS는 항상 이렇게 먼저 독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 문제로 갈 건데요. 이제 실전 문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고 문제는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형태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받았다. 그럼 바로 이 자동차의 색깔. 그래서 바로 컬러가 나오면 바로 컬러에 대한 연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컬러일까? 블랙일까? 블루일까? 아니면 뭐 스카이 블루일까? 이런 단어들을 미리 적어 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옆에 글씨로 깔끔하게 색깔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넘버 2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차를 팔면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물습니까? 바로 킬로수죠. 그거를 보통 해외에선 mile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수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옆에 수치라고 써놓고요. 보통 mileage는 적은 차는 10,000km부터 해가지고 10만 km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수치를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previous owner was 여기는 포인트예요. 단어가 길어질수록 정말 많이 변별력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previous라는 단어입니다. previous라는 단어는 바로 이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범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인이긴 한데 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아니라 전 주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주인이니까 in the past, he used to have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 주인이라고 제가 써 놓았어요.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current라고 얘기를 하죠. 별표 바로 previously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죠, 현재. 근데 현재 주인은 아니고요. 바로 use for. 여기서 for는 무엇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죠. 무슨 목적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학교 목적인지 통근 목적인지 여행 목적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써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바로 명사가 들어가겠죠. 3번도 포인트인데요.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3번도 사람 이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앞에 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명사 형태가 따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Oh, hello. I'm calling about the advert in the paper. For the car? Yes, the Mini you've got advertised for sale. Oh, yes. I just wanted to find out a bit more information. Of course. What would you like to know? It's my brother who's interested, actually, but he's not in today, so he asked me to call you. Fine. Great, thanks. So, it's a Mini, Yep. and how old is it? Just coming up to 13 years old. And I seem to remember from the ad that it's grey. That's it. Doesn't show the dirt. Absolutely. Anyway, the colour shouldn't be a problem for Jeff. You know, the important thing is the quality. Yes, of course. And what about mileage? With it being pretty old, it's probably over 100,000? Actually, it's 40,000 less than that. 62,000 on the clock. Great! I remember now. I'm confusing it with another ad I was looking at. Right. Pleasant surprise then. Yeah. Have you been the only owner, or was there a previous one? I'm the second one. Before, it was owned by a teacher who was a very careful driver. Didn't have any accidents. Very good. And what about you? What do you tend to use it for? I haven't used it all that much, mostly for shopping. You know the sort of thing. So not much wear and tear. I'll make a note of that. I know Jeff wanted me to check that. Right.
네, 다들 음성 파일 잘 들으셨죠? 1번부터 4번까지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4개 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음성 파일에 관련된 독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철저히 할 건데요. 여러 어휘라든지 문법 그리고 영국식인지 미국식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제는 컬러였죠. 컬러. 컬러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색깔이었는데 우리가 많이 유출을 했었어요. 뭐 블루, 스카이 블루, 뭐 핑크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답은요. 바로 그레이였죠. 그레이. 그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m to remember from the ad. 오, ad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That it's gray. 그래서 gray라는 뜻은 바로 회색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펠링을 쓸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별표 치고요. 릭스 팁입니다. 자, 그레이일까요? 그레이일까요? 그레이 or 그레이. 결국 발음은 같은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브리티시 스타일이고 그레이. 오른쪽에 있는 AY 스타일은 바로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 다 혼용해서 써도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바로 왼쪽 쓰셔도 되고 오른쪽 쓰셔도 되는데요.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영연방 국가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표기를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gray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가 줄여서 a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발음은 보통 advertisements,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발음이었는데 advertisement라고 보통 British people들은 얘기를 하죠. 포인트 발음이었어요. pronunciation. 하나 더, 보통 리딩에서는 commercial이라고도 나옵니다. 바로 이건 상업적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바로 명사로 상업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광고, 명사로. 하나 더, 뭐 promotion도 있고요. 마케팅이란 단어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mileage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What about mileage with its being? 자, 여기 보면 being pretty old까지 나왔죠. 꽤 늙어 보여요.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독해를 할 때. Old, it's probably over 100,000. 자, 별표 치시고요. 아마도 100,000, 즉 10만 킬로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걸 적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물어본 것 뿐이죠. Actually, it's 40,000 less than that이랍니다. 바로 이 that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100,000에서 마이너스 40,000 하면 바로 답은 뭡니까? 네, 62,00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62,00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 the clock. 네, 구어적 표현이죠. I'm on the clock. 그럼 뭐예요? 바로 운행 중에 있다거나 일하는 중이다. 바로 이 자동차가 이렇게 62,000킬로로서 운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 on the clock, I'm bus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on the clock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previous owner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previous owner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이전 주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주인 아니고요. 이전 주인이죠. 그래서 별표 치시고. 자, I am the second one. second one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first one은 아닙니다. 바로 first one을 여기서 찾아주는 문제인데요. before it was owned by a, 자,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이 썼다고 하네요. owned by a teacher. 그래서 바로 여기에 teacher를 쓰시면 되는 답안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이제 보통 리스닝 문제에선 이런 before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previous로 나오고 in the past로 나오기도 하고 부사로 previously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연동을 빨리 시키셔서 답안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만 더. 지금 이 차는 중고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물품은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pre-owned라고 하거나 아니면 second-h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cond-hand, pre-owned 이렇게 배워두시면 해외에 나가셔도 아마 이런 물건에 대한 새 상품인지 흔상품인지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이런 차량 팔고 사는 게 되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둬야 될 표현입니다. 자, 하나만 더, 넘버 4입니다. current라는 표현입니다. current라는 뜻은 현재죠, 결국은. 그쵸? 최근, 뭐 recent 이런 동의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has used, for까지 나왔어요. 바로 owner가 사용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 별표 치시고 I haven't used, 별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mostly, 거의 대부분은요. 완전 쉽게 나왔네요. for shopping. 네, 바로 뒤에는 답안 쇼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변별력 있는
부분은 2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아까 우리 2번 풀었었죠? 이 정도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1번하고 3번,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 듣기 해 놓으시고요. 저는 신촌 파고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신촌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릭 김이었습니다.